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해부 세포생물학 연구를 위한 생명정보 입문 분자계통학 연구의 기초죠. 챕터 8 DNA 유카리오틱 크로모솜 뒷부분, 지난번에 전편을 했었고 오늘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334페이지 진 콘텐트 오브 유카리오틱 크로모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Definition of Genes라고 나오죠. 예,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에 걸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이번 챕터 뒷부분은 제가 결국은 이번 제 대학원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계산하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소개시켜 주는 게 이번 제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책 오늘 강의하는 분량은 좀 이렇게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오브 진이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오브 셀에 비해서 그렇게 자세하다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내용을 쭉 훑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프로그램 이용하고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definition of gene에 대한 부분이 334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설명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뭐 프로테인 코딩 진이라든가 슈도 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논코딩 진으로서 펑크셔널한 RNA 모레큘을 엔코딩하고 있는 tRNA나 RNA 같은 게 전부 그런데 해당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에 제노믹 DNA의 아노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노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DNA를 우리가 시퀀싱을 쭉 하면 서열이 쭉 나오잖아요. 이 서열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어떤 특정 서열의 어떤 부분에 어떤 펑크션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서열이라는 거 그런 건 말하자면 염기의 배열일 뿐이잖아요. 뭔가 그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겠죠. 펑크션을 유추할 수 있는 툴에 대한 설명을 이번 시간에 좀 합니다. 대개 이제 DNA 시퀀싱을 쭉 하고 나면은 처음 그 시퀀싱을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노테이션을 붙이는 작업이, 그러니까 펑크션과 관련된 그 아노테이션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큰 일이고 좀 어느 정도 좀 능력이 되는 랩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 과연 어떤 부분, 어떤 테크닉을 사용해 갖고 그런 아노테이션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번 챕터에 좀 쭉 나옵니다.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336페이지 상단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픈 리딩
프레임 얘기도 나오고 엔코드 프로젝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아직 이해가 확실하게 안 가시면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숙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쭉 읽으면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336페이지 중단 보시면 Finding Genes in Eukaryotic Genom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DNA 서열에서 진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프로테인을 엔코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아미노애시드를 엔코딩하고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진이 되는데 그 DNA 서열 안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 부분이 336에서 339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339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유카리오틱 제놈의 경우에는 진을 찾는 작업이 프로카리오트보다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엑선하고 인트론 때문에 그렇다. 엑선하고 인트론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림이 다음 페이지 3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피겨 8-13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일반적인 유카리오틱 진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엑선이 이렇게 멀티플하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엑선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엑선이 멀티플하게 있는 경우에는 인트론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을 발견하기가 DNA 안에서 어떤 서열의 어떤 부분이 진에 해당하는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가 쭉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겨 8-13 스트럭처 오브 유카리오틱 진 부분 잘 보시고요. 이 부분 엑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336페이지 중단 부분에 보면 엑셀의 종류 그래갖고 논코딩 엑선스, 이니셜 코딩 엑선스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뭐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엑선이 존재한다. 그 말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 종류의 엑선들 사이사이에 인트론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유카리오틱 지놈에서 진을 찾는 데에는 RNA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RNA-seq을 많이 하잖아요. RNA-seq을 많이 하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카리오틱 진을 아노테이션 하는데 어느 부분이 펑션하는 진인가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8페이지 보시면 테이블 8.8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카리오틱 DNA에서 진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이 뭐냐면은 유카리오틱 DNA 우리가 서열을 얻었다 이거예요. 서열을 얻었으면 유카리오틱 DNA 서열을 얻었는데 이 안에서 진을 찾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걸 보고 들여다본다고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 진을 유카리오틱 DNA에서 진을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온라인상에 공개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338페이지 상단에 테이블 8.8을 보시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FGNSH라는 거하고 진스캔이라는 거하고 지그소우라는 거하고 요 얘기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 얘기가 338페이지 중단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339페이지 상단까지 쭉 나와 있는 얘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이블 8.8에 보면은 그 URL 그래갖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다 이렇게 URL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FGNSH 그 다음에 진스캔, 지그소 요 정도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까 그 셋 중에서 이제 FGNSH라는 거는 지금 여기 softberry.com이라는 데 들어가면 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런 거겠죠? 아노테이셔널 박테리얼 지놈 한번 쭉 들어가서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여긴 플랜트 지놈도 있네요. 아노테이션. 애니멀 제놈도 있고. 애니멀 제놈을 아노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든가 진을 파인딩 한다든가 그죠? 빌딩 진 모델스 어카운팅 RNA-seq 데이터 뭐 이런 걸 하게 돼 있네요. 이게 완전히
무료로 공개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은 말이죠. 이런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된 이런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공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인 업적이라는 게 결국 사이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테이션을 해달라. 이걸 전제로 해갖고 돈도 돈이지만은 뭐 상업적으로 팔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무료로 공개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되 사이테이션을 하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니까요. 학자라는 게 결국은 사이테이션 아니겠어요? 요즘 바이오인포메틱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이테이션이 진짜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 단위 넘어가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공개해가지고 사이테이션이 그 정도 되면은 대신에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 냈을 때 그 사이테이션 할 수 있는 논문을 하나 내죠. 그리고 그 논문을 계속 사이테이션 해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이테이션 숫자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 하나 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자리를 잡겠죠. 그죠? 근데 이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파는 건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사이트만 이렇게 한번 봤는데 저도 이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은 이제 339페이지에 Finding Genes in Eukaryotic Genome 여기서 eGASP Competi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림 8.14에 보시면은 말하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 진을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들이 전부 어느 하나의 알고리즘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알고리즘이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스프 컴피티션이라는 걸 해주게 되면은 그 여러 개의 알고리즘 중에서 알고리즘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자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하는 것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림 8.14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UCSC에 이제 지론 브라우저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는데 저희 찾지를 못하겠어요. 8.24 이거 한번 찾으신 분들은 어떻게 찾았는지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거 암만 해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게스프 컴피티션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지그소라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그소라는 거는 이거는 그 338페이지 테이블 8.8에 보시면은 거기 URL 주소가 있잖아요. 이걸 따라 들어가면 지그소로 볼 수 있어요. 지그소에 대한 설명은 339페이지 하단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그소에 대한 설명은 이 지그소 그 프로그램인데 요 주소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제가 요즘 편집하고 있는 책인데 위에서 이게 폴다운 메뉴에서 떴네요. 이거는 무시하시고 요거는 무시하시고 요 주소로 해서 한번 들어가시면은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이 뜨면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이 339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오늘 수업에는 과제물이 총 3개가 나갈 겁니다. 총 3개가 나가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림 8.15를 보십시오. 8.15를 보시면은 341페이지죠. 341페이지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그림 8.15에 나와 있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내용을 따라가는 게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게 과제물 1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이 책이 나왔을 때하고 지금 현재 지논 브라우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 벌써 책에 나와 있는 건 지논 브라우저 2009년 거 아니야. 2009년 2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2020년이니까 이거는 뭐 10년 전 거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6번 염색체에 200000에서 235000 베이스 페어 요 로케이션이죠. 요 로케이션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해당 부분에서 CPG 아일랜드의 염기 서열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에 목표예요. CPG 아일랜드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링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이거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CPG 아일랜드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지놈 브라우저에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CPG 아일랜드 염기 서열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과제물 1입니다. 그게 이제 피겨 8.15의 내용이고요. 자, 이게 이제 지놈 브라우저잖아요. 지놈 브라우저 딱 들어오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크로모솜 번호를 쭉 불러드렸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쳐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쳐놓으시면 되는데 요게 뭐냐면 크로모솜 11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는 거 불러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 치시고 그거를 딱 치시면은 그 해당하는 부분이 크로모솜하고 서열이 쭉 뜹니다. 서열이 쭉 뜨겠죠. 서열이 쭉 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커서를 여기다 요 옆에 바 있죠. 요 바에다가 요 제일 옆에 바에 두시면 요 제일 옆에 바에 해당하는 요게 뭔가 하는 게 설명이 떠요. 제일 옆에 바를 바에다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은요.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CPG 아일랜드를 볼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박스 한 다음에 리프레시를 반드시 시켜야 돼요. 리프레시를 시켜주면은 이 위에 이 그림에서 CPG 아일랜드가 뜰 거예요. 그 CPG 아일랜드가 뜨면 그 CPG 아일랜드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서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아시겠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놈 브라우저 해갖고 CPG 아일랜드를 확인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342페이지부터 Regulatory Regions of Eukaryotic Chromosome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지인의 발현을 통제하는 레귤레이터리 리전이 있잖아요. 유카리오틱 크로모솜에는 이 유카리오틱 크로모솜 안에 존재하는 DNA 안에 존재하는 이 레귤레이터리 리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지. 342페이지 중단 이후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343페이지 하단을 보십시오. 343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The UCSC Genome Browser Options for the Regulation Category Include Encode Tracks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344페이지 보면 그 A가 있고 B가 있죠. 근데 A가 보시면 레귤레이션 해갖고 뒤에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옵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그 위에 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창이 있었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스크롤 다운을 쭉 하시면은 그 이름이 레귤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레귤레이션에 된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레귤레이터리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서 선택지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위쪽 진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관찰하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데 로케이션은 반드시 크로모솜 11번에 52450001부터 526000 사이로 해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제놈 브라우저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 DNA 서열 부분 쭉 나오고 그림이 나오겠죠. 아래쪽으로 스크롤 다운을 쭉 이렇게 해가면 여기 레귤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레귤레이션에 여기 보시면 여기다 옵션이에요, 옵션. 이 옵션들을 계속 바꾸면서 위가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CPG 아일랜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하이드로 돼 갖고는 안 떠요, 위에. CPG 아일랜드가.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하이드 말고 볼 수 있는 쇼인가? 뭐 이런 옵션으로 바꿔줘야지 뜨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재밌는 옵션들이 많으니까 더 흥미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이걸 바꾼 다음에 반드시 리프레시를 눌러줘야 위가 바뀝니다. 그거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가지고 바뀐 모양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 이 6개 다 안 해도 되니까 CPG 아일랜드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딱 바뀐 모습만 캡처를 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45페이지부터 보시면 울트라 콘서프트 엘리멘트라는 게 있고 논 콘서프트 엘리멘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요건 그냥 읽어보세요.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Comparison of Eukaryotic DNA 이렇게 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두 개 이상의 상이한 DNA가 어느 정도로 해당하는 부분이 호모로거스 파트겠죠. 호모로거스 DNA 부분이 어느 정도로 비슷한가 하는가를 서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스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림 8.17에 나옵니다.
8.17에 나오는데 이 비스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게 세 번째 과제입니다. 비스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유전자 부위를 입력해서 비교해 볼 것. 비교한 다음에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비스타 프로그램 사이트예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요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딱 떠요. 뜨면은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가만 있어봐. 아까 어디로 들어갔더라? 비스타 브라우저. 비스타 브라우저를 타고 들어가세요. 이걸 타고 들어가면은 네,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 보면 사람하고 마우스, 침팬지 뭐 이런 거 서로 이렇게 비교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이 바로 여러분들 그 3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고자 하는 진의 부분을 여기다 쳐넣어주면 되겠죠. 쳐넣어서 고 하면은 요 화면이 쫙 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진이 몇 번 크로모솜의 어느 부분, 로케이션이 뭔가 하는가는 진 브라우저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진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으시고 그 찾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 안에다 넣어서 고를 하면은 이게 앞으로 쭉 뜨겠죠. 예를 들어서 뭐 휴먼하고 마우스하고 침팬지를 서로 비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뜨겠죠, 그죠? 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여러분들 책에는 휴먼 여기 있네요. 휴먼 그 다음에 침팬지, 마우스, 치킨 이렇게 비교해 놨잖아요. 여기는 휴먼, 마우스, 침팬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이제 비교를 해주려면은 여기 애들을 해갖고 또 뭐 치킨을 넣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비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옵션을 계속해서 바꿔가지고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아 들어가서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의 부분을 넣어서 그 부분을 비교를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7페이지부터 시작해갖고 359페이지 아닙니다. 예, 360페이지까지는 Variation in Chromosomal DNA, Techniques to Measure Chromosomal Change, 그 다음에 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는 뭐 그냥 진짜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 여기만 쭉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뭐 다 안다 그러면 안 읽어봐도 됩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 강의하시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과제물로 내드린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대학원 강의는 제 강의는 중요한 게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알아도 뭐 하겠어요. 직접 해보지는 못해갖고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번 강의 들으면서 제논 브라우저 쓰는 것만이라도 한번 대충이라도 어디 찾아 들어가면 되고 요렇게 하니까 이게 변하는구나 이 정도 알았으면 갈 수 있으면 있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배웠던 거 아노테이션 이런 거는 제 강의 1시간 듣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것 정도만 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바이오인포매틱스 이 책이 여러분들 배우시는 책이 상당히 괜찮은 책입니다. 이렇게 실습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책 되게 하고 나면은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전공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바이오인포매틱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말도 안 통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연구 성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보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이오인포매틱스 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낸 세 가지 과제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 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내시면 되고요. 과제물은. 그 다음에 앞으로 3시간은 앞으로 3일치 분량은 우리 경희대학에 우리 교수로 계시는 우리 홍정화 교수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줄 거예요. 그 부분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강의록이 전달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과제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과제, 그죠? 요번에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책을 읽어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쭉 아는 것만 체크하면서 쭉 넘어가시고, 대신에 제 과제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